자, 이제부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죠. 이 소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을 중심 대법관으로 선정이 된 지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저희가 전직 대법관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도 좀 여쭤봤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빠른 결정을 내는 이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 2년이었다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된 이 사건, 완전히 뒤집힌 이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 회부, 전격적인 회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례적인 것에 이례적인 게 더해지면 어떤 게 나올까 굉장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두 가지가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22일 날 소부에다가 이게 배당이 됐어요. 예. 2부에. 그런데 이것이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전원 합의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전원 합의부가 개최가 돼서 심리가 시작됐었어요. 예. 그리고 보통 이 전원 합의부가 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틀 만에 오늘 오후에 또 이게 그 회의가 진행이 돼서 속행 심리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례적인 것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면 뭔가 목적 의식을 갖고 이 이례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대법원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나오는 모든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은 이렇게 이례적인 사안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예. 이것이 어떤 대법원이 법의 기초에서 법률적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대법원이 초래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딱 4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40일 사이에 그 어떤 이재명 후보의 거취와 관련된 특히 이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된 부분을 대법원이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국민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전에 대법원이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규정 지으려고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주 제가 좀 뭐라고 표현을 좀 드려야 될까요? 심리를 진중하게 해주셔야 된다. 아주 이 심리가 매우 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이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떼시라. 민주당은 사법부 삼권 분립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떼시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한테 hands up 지금 시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hands up.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례적인 것은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입니다. 아시다시피 1심에서 그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사실관계 변경이 없고 오히려 유죄를 더 보강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전부 무죄를 났습니다. 이례적인 것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이례적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공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별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것이 대법원에 갔을 때에 전원합의체로 들어갔고 전원합의체로 간 다음에 얼마 만에 선고된지 아시죠? 한 달 만에 선고됐어요. 예. 그런데 전원합의체로 돼가지고 지금 심리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본인의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례적이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다니다가 지금 이제 뭔가 왜 불안합니까?
오히려 지금 2심이 그렇게 2심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했으면은 대법원 판결도 100% 파기환송될 것이고라고 확신한다는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빨리 해가지고 신속한 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해서 좀 더 빨리 선고해 주십시오. 100% 무죄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렇게 신나하다가 항소심 그 대법원까지 와가지고 전원 합의체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그 자체가 입법기관이 독립된 사법기관에 대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권분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상고 기각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 경선 열차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옆에는 기웃기웃합니까?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는 KTX급으로 해서 윤석열 목을 쳐라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대법원에 오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 좀 일관된 목소리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일관된 목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사법부에 대해서 진짜 손을 떼야 될 존재가 하나 있다면 누구냐 하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3월 26일 날 항소심 결과가 나오던 날 그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대법원에다가 빨리 재판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 파기 자판까지 얘기했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파기 자판을 할지 상고 기각을 할지 파기 환송할지 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던 사례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4대4, 5대3 하면서 누구누구가 지금 그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어떻게 한다면서 매일같이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들 물어뜯었던 거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상고 기각 나올 거라고 100% 확실합니다. 상고 기각이 나오는데 이 결과가 상고 기각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조차도 국민들이 또 민주당의 당원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진행 과정이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행 과정이 이렇게 이례적일 수 있는가? 근데 이 이례적인 부분이 왜 이례적이지? 국민의힘의 압력에 굴복했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라. 과정들이 모든 법조인들이 모두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소부로 배정됐지만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그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소부 4분의 대법관이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저건 소부에 갔다가도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것이다. 그럼 전원 합의체에서 12분이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새로운 판례를 쓰든 아니면 상고 기각을 시키든 뭔가를 정해줄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어야 되는 사정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과 주위에서 5월 11일 이전에 판단을 끝내겠다. 근데 왜 5월 11일일까요? 5월 11일, 5월 11일까지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 후보의 거치, 이 신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만약에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만에 하나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나서 파기환송 내지는 파기자판에서 무죄를 유죄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진짜 제2의 을사조약이 되는 겁니다. 을사년에 대선이 2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6월 3일 대선 그러니까 후보 등록한 이후 대선 사이에 대법원이 유죄로 취지로 해서 판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은 후보도 못 내버리고 사실상 국민의힘이 부전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어떤 그 공선법과 관련되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2심이 너무나 제가 봤을 때 법조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2심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판결을 변경을 해서 확실한 공선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재명 아웃 해 죽은 이후에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는 시간, 한마디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민주당 그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2등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당내의 당헌 당규는 잘 모릅니다만 통상 1위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2위한테 후보가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게 그 김동연이나 아니면은 지금 김경수 지사 2명 중에 1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거 아무도 지금까지 그 정치평론계에서 얘기 안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아이뉴스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해서 이재명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아웃이야 있고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그 불안정성을 확실히 없애버릴 수도 있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세울 수 있는 기간을 민주당에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원할체 판결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 전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법원이 정하냐는 왜 거예요. 법원이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팩트가 아닌 부분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팩트만 좀 하나 짚어드리면 이번에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죠. 그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3가지 아닙니까? 상고 기각입니다. 그 다음에 파기환송 그리고 파기자판이에요. 파기자판의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 유죄가 무죄로 바뀐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면 이것에 대한 형량을 대법원이 정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2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파기재판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파기환송되는 순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라고 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후보 지위가 박탈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박탈됩니까? 때문에 파기자판이 아니까요. 파기자판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각종 어떤 논란을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라고 얘기하면은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라고 하시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일 경우에 후보 자격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거 하나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고 기각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법원이 만약에 파기환송까지 한다고 쳐도 파기환송되면 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 해가지고 그 100만 원 이상이 무조건 넘어갑니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형량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이 출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선거법상. 네. 그렇죠? 이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어요. 네.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고 무조건 후보가 후보 지위를 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대법원이 저는 어떤 판결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법적 안정성을 말씀하셨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될 수 있고 그것이 사회가 법치주의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 법의 안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의 안정성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수용하고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따르듯이 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대법원이 만들어가면서까지 시간에 쫓기듯이 이게 지금 시간도 중요하고 신속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중하게 한번 만들어진 대법원의 판례가 앞으로 오랫동안 또 그 여러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대법원의 판례는 최종적인 판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이 판례를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도 대법원이 갖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가 그래픽을 잘 했던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대법원이 그 뭐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대선 전에 선고를 해서 기준을 딱 정해질 가능성, 그리고 계속 그냥 심리만 하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전원합의체 판결로 넣었다는 것은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이는 게 맞고,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전에 선고될 듯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결국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대박은 한마디로 상고 기각해가지고 그냥 무죄, 이제 홀홀 가는 겁니다. 그 반면에 쪽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여기서 하차, 그걸로 끝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에는 뭐 해서 4대4 내지 5대3 그런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에요.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서 인하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그 탄핵은 과정이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건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결국 그 8대 0이 되니까 더 이상 어떤 그 탄핵에 대해서 불복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부에서 4인 재판에서 이게 그 파기환송해버리면은 그거 결국 논란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가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8대 0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거의 12번 전원합의체 대부분의 의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 자판할 가능성 저는 점쳐봅니다. 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법관의 선양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시기 문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파기 환송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로 나올 것 같고, 상고 기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과연 승복을 할 것이냐. 네네. 이런 문제도 착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열띤 토론 이었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 쿨링 타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의힘 경선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본격 대선 특집 여의뷰는 대선 기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음 방송은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최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